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렉서스 NX350H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NX450H 플러스 F 스포츠 굉장히 차명이 긴 그 모델을 리뷰를 했었는데, 그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달린 NX350H를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이 NX의 가격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50H의 프리미엄이랑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럭셔리의 가격 차이가 94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. 근데 그 940만원에 어떤 사양 차이가 있냐? 트리플 헤드램프로 바뀌고, 그다음에 코너링 램프, 그리고 디지털 리어뷰 룸미러, 서라운드 뷰 모니터, 마크 레빈슨 오디오, 한 이 정도의 사양 차이가 나는데,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양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어뷰 룸미러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SUV고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일반 미러로 봤을 때 후방에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데, 이거는 후방 카메라로 보이는 그 시야를 바로 여기다가 그냥 쏴주니까 사각지대도 거의 없고 굉장히 편안한데,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94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럭셔리 트림으로 갔어요. 그게 한 7,400만원 정도 하죠. 자, 근데 거기서 이제 360만원만 보태면은 무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모델로 갈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손에 약간 잡힐 듯 말 듯 하잖아요. 360만원 차이라면. 물론 이게 더 보태면 뭐다 이렇게 하면 답은 없지만, 가격 차이가 절대적으로 봐도 조금 이제 혹할 만한 가격 차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렉서스가 이 가격 분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잘 짠 것 같은데, 소비자들은 약간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내린 결론은 이 350H 제일 하이 트림을 구매하시든지, 아니면 아싸리 올라가가지고 450H 플러스 F 스포츠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제가 오늘 이 차를 타보면서 이 450H 플러스랑 350H랑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차는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.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을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뭐 이런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당연히 내 주위에 어떤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이 좀 열악하신 분들,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450H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, 내가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, 그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거를 이 돈을 뽕 뽑으려고 맨날 전기차 충전을 시켜가면서 충전을 해야겠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신 분들, 좀 비유를 하자면 내가 비싼 무한리필집에 갔는데 그걸 다 뽕을 뽑으려고 내가 막 배가 부른데도 무조건 많이 먹어야겠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싫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게, 솔직히 이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른 경쟁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,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, 혼다의 직렬 우선 형식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대비해가지고 가장 이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제가 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무조건 그 엔진의 출력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력 분배 장치를 통해 가지고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왜 효율적이냐면은, 이 엔진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% 정도는 지금 바퀴로 가니까 50% 정도는 구동으로 직접 가요. 근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 모터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또 충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힘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100의 힘을 한치도 낭비 없이 구동도 동시에 주면서 배터리도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,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치의 낭비 없이 모두 다 쓴다는 관점에서 이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싸리 그냥 좀 저렴한 값을 주고 350H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. 정말로. 다만 제가 그때 450H 플러스 리뷰를 할 때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50H 플러스를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, 그 차는 다른 경쟁차들 대비해 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. 왜냐하면은 그 차는 이제 모터 출력이 거의 한 1.2배 정도 크기 때문에 130에서 14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가속을 하더라도 그냥 순수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모터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
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그 엔진이 살아나서 들어오는 엔진의 진동들,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주행 환경을 거의 만날 수가 없고, 거기서 오는 파워트레인의 정숙성, 그리고 전기차 그 특유의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질감,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450H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, 그렇다고 하면은 350H의 하이브리드의 본질적인 장점인 연비 효율성을 맛보기에는 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연비의 면에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, 간선도로 정속주행이나 이런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한 15에서 19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샀을 때는 21, 22가 나왔는데, 이 차의 공차 중량이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연비 효율 면에서 굉장히 준수한 편에 속하죠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NX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렉서스 서초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준하 대리님께서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기본형이 출고가 되게 빠르죠. 이번 달에 계약하면 다음 달에 배정을 해서 출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, 럭셔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,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게 지금 빠르게 출고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출고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.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보셔야 되고, F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면 출고가 가능한데, 자, 그렇기 때문에 차익난TV 보고 왔다고 문의 주시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나 F스포츠나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 350H 모델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승차감인데, 제가 이거 왜 그렇게 궁금했냐면은 지난번 450H 플러스 리뷰 때 제가 경험했던 그 차의 승차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토요타 렉서스가 보여줘야 되는 그 굉장히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었어요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단단하고 그런 승차감도 아니었는데, 그 이유가 뭐 450H 플러스에 꽂혀있는 무려 20인치 럼플렛 타이어, 그리고 F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은 조여진 가변 댐퍼 때문인 것 같았는데,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크게 뭐 승차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렉서스의 승차감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. 그게 어떤 데에서 느껴지냐면 이 시트의 착자감인데, 이 토요타 렉서스 차들은 하체에 뭐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떡칠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승차감을 좋게 한다라기보다는 이 운전자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피부로 닿는 승차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트가 얼마나 푹신하고 안락하냐, 몸을 잘 감싸주냐,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브랜드인데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트의 착자감이 F스포츠보다 훨씬 좋아요. 마치 여러분들이 그 ES300H에서 기대하는 그런 시트의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인데, 그래서 이 시트의 착자감이 얼마나 몸을 안락하게 감싸주냐도 이 승차감에 거의 한 50%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는 F스포츠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거나 좀 자잘한 요철들이 있는 곳에서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을 느꼈을 때, 이 요철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이제 F스포츠 대비해 가지고 약간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. 좋아지긴 했는데 막 이게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막 이게 엄청 더 좋아졌다?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이런 자잘한 요철들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승차감 차이는 거의 대부분 이 타이어 인치수나 타이어 공기압, 그리고 하체 소재가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,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차나 F스포츠나 똑같이 동일한 20인치 럼플렛 타이어를 끼고 있고 하체 소재도 똑같기 때문에 이 자잘한 요철을 걸러주는 느낌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냐면은 댐퍼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,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나 큰 요철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좀 포털 같은 데나 조금 파인 맨홀 뚜껑을 지나갈 때 거기서 올라오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F스포츠 대비해 가지고 많이 좀 좋아요. 그 이유가 이제 F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름에 걸맞게 스포츠성을 세팅하기 위해서 댐퍼를 조여놨을 거 아니에요. 조금 단단하게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느낌은 우리가 그 렉서스의 브랜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감세력을 풀어놓은 그런 느낌은
장점은 아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나 도요타가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댐퍼 세팅으로 돌아온 것 같다 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. 그리고 2열에도 타봤는데 2열 승차감은 1열 승차감이랑 똑같아요. 보통 1열, 2열 승차감이 대부분의 차들은 다 다르거든요. 근데 2열에 타보고 제가 뭐 여러 요철들을 느껴보고 이제 방지턱을 넘었을 때 느낌은 2열 승차감도 1열 승차감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좋고 부드럽고, 그 무엇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트의 착자감이 정말 너무 좋아요. 굉장히 부드럽고 몸을 푹신푹신하게 감싸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, 그리고 이게 리클라이닝이 돼요. 그래서 이게 동급의 경쟁차들 중에서 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이게 리클라이닝이 뭐 한 4도, 5도 이 정도 적은 각도라도 이게 되냐 안 되냐 유무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락함이 거의 한 뭐 30%, 40% 이상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열의 착자감은 굉장히 좋고, 무엇보다 이게 전륜구동 차잖아요. 전륜구동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2열 공간인데, 극단적으로 뭐 X3하고 비교해보자면 공간성의 쾌적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, 자,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차의 이제 운동 특성인데, 렉서스에서 세팅한 F스포츠랑 일반 모델 차이는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될까 좀 궁금해서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으니까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와서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몇 번 한번 돌아봤는데, 여기서 느껴지는 그 F스포츠와 이 차의 운동 특성이 그 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.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, BMW 3 시리즈 럭셔리 라인이랑 M 스포츠 패키지의 운동 특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 차도 F 스포츠랑 일반 모델이랑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걸 한번 좀 달려보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돌면 그 F 스포츠랑 이 일반 모델이랑 느껴지는, 여기서도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롤이 조금 있어요. 그것보다 훨씬 좀 롤이 좀 많이 느껴져요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S포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변 댐퍼가 달렸고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그 댐퍼 감쇄력이 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롤을 조금 억제하는 능력이 있고, 거기에 더해가지고 런플랫 타이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사이드월이 주는 타이어의 안정감,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전륜구동 치고 리어가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한데,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근데 제가 초반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 게, F스포츠랑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. 이게 여기서 좀 격하게 돌아보니까 이게 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, 그 타이어가 완벽하게 그걸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라브4 느낌 있잖아요. 그 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타이어가 완전히 그냥 연비형 타이어가지고 그립을 못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기는 나요.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그 트레일링한 방식을 사용하는 포링크 구조다 보니까 어떤 뒷바퀴의 입체적인 움직임도 만들어지지 않고, 이렇게 돌려면은 뒤에가 거의 한계에서 왔다 갔다 이게 미끌릴랑 말랑 하는 느낌이 약간은 좀 불안하게 느껴져가지고 F스포츠보다는 좀 한계가 한 80%? 70%? 요 정도의 운동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드리자면, 여러분들 그 NX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7,800만 원짜리 450H 플러스 F스포츠 모델이 모든 주행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은 맞지만, 거기까지 가기에 예산이 조금 많이 모자른다 하시면은 350H 모델이 주는 장점이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연비에 그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성과 안락함은 동급의 경쟁차종들 대비해가지고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, 6,500만 원짜리 350H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자, 이상으로 NX 350H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